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72. 평범한 아파트, 평범한 가족,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하나씩 놓이는 반찬들.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문 여는 소리, 가방 던지는 소리. 하지만 인사는 없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그녀만 계속 움직입니다. 물 따르고, 반찬 덜어주고, 밥 더 퍼주고. 가족들은 스마트폰만 봅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엄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아내가 아니라 식사 준비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배경.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누가 알아주었을까요? 이것은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항상 가족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남편은 코를 골고 자식들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만 혼자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어제 남편이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던가? 아들은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딸은 다이어트 중이니까 샐러드. 자신이 먹고 싶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7시 30분. 남편이 일어납니다. 밥은?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당연한 듯 묻습니다. 밥은? 그녀는 대답합니다. 차려놨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습니다. 그녀는 넥타이를 매줍니다. 가방을 챙겨줍니다.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다녀오세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갑니다. 그녀는 익숙합니다. 낮. 집안일이 기다립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장보기. 마트에 갑니다. 카트를 밉니다. 하나하나 담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 딸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그녀가 먹고 싶은 건 카트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히 돈 쓰지 말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탑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갑니다. 집까지 서서 갑니다. 저녁.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던지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없습니다. 엄마 힘들었어? 없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 닫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서 말없이 저녁 먹어라. 한 번. 대답 없습니다. 저녁 먹으라니까. 2번. 여전히 대답 없습니다. 저녁 먹어. 3번.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봅니다. 게임 소리, 영상 보는 소리, 메시지 오는 소리. 그녀는 말을 꺼내려 합니다. 오늘.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국이 짜. 그녀는 입을 다뭅니다. 그래, 미안.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인데 왜 밥을 이렇게 많이 퍼줘? 미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다뭅니다. 밤 11시. 설거지를 끝냅니다. 거실을 정리합니다. 소파에 잠시 앉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렇게 외로울까요? 첫 번째로 포기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28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나아. 어차피 집안일만 하잖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때부터입니다. 자신의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건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자를 봅니다. 손을 뻗습니다. 가격표를 봅니다. 3,500원. 다시 내려놓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괜히 돈 쓰지 말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결정권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강원도가 어때? 아들이 말합니다. 전 부산이 좋은데요. 딸이 말합니다. 오빠 말대로 부산 가자.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제주도가 좋은데. 침묵.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는 어디든 좋다잖아. 엄마는 집에서도 요리하고 여행 가서도 요리할 거면서. 그녀는 웃습니다. 그래. 너희가 좋으면 됐지. 결국 부산으로 정해집니다. 그녀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감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를 봅니다. 밥은 지금 차려줄게요.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들은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포기한 것은 존재감이었습니다. 생일입니다. 72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합니다. 아침 식사. 아무도 축하하지 않습니다. 점심. 전화가 올까 기다립니다. 오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입니다.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밤 10시.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친구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러 나갈게.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달력을 봅니다. 자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자신만 기억하는 것.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힘없는 미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반찬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집니다. 그릇이 떨어집니다. 쨍그랑 반찬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왜 이래? 요즘 집중력도 없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 그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미안. 쪼그리고 앉아 닦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손이 이렇게 떨릴까요?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그릇을 잡습니다. 놓칩니다. 쨍그랑 깨집니다. 깨진 그릇을 봅니다.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주르륵.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순간 무너진 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괜찮아, 참아야지, 나 하나쯤이야.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나는 행복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을 안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밤, 모두 잠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희생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눈빛이 변합니다. 체념에서 각성으로, 포기에서 결심으로. 그날 밤,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다시 눕습니다. 30분을 더 잡니다. 남편이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나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방문을 엽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피곤해서요. 처음으로 이유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근합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커피를 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오랜만입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점심때, 평소라면 집에서 혼자 먹었을 겁니다. 남은 반찬으로. 하지만 오늘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친구가 놀랍니다. 너 웬일이야? 집에서 안 먹고? 오늘은 밖에서 먹고 싶어? 식당에서 만납니다. 메뉴를 봅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걸 고릅니다. 가격은 보지 않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너 오늘 표정 좋다. 그녀는 놀랍니다. 그래. 거울을 봅니다.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았던 걸까요? 저녁, 식탁을 차립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릅니다. 반찬이 3가지뿐입니다. 이전엔 7가지, 8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식탁을 봅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담담하게, 미안함 없이. 아들이 말합니다. 그럼 배달시켜 먹지. 그녀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끼리 시켜 먹어. 처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처음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배달을 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밥만 챙깁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혼자서.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식사 후 남편이 거실로 옵니다. 그녀 옆에 앉습니다. 침묵.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녀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달라졌어. 불편해.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도 불편했어요. 오랫동안. 남편이 놀랍니다. 뭐가? 제 자신이요. 침묵. 남편이 묻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항상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누가 알아줬나요? 남편은 말문이 막힙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일어납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그녀의 등이 조금 펴진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30분만, 혼자만의 시간, 친구들을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웃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다가옵니다. 엄마, 응? 요즘 어디 아파?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아니, 건강해. 그럼 왜 예전 같지 않아? 예전이 어땠는데? 딸은 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부드럽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듯. 늦게 도착한 이해지만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후 드물게 남편과 단둘이 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미안해. 그녀가 묻습니다. 왜요? 당신이 힘들었던 거 몰랐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남편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어느 오후, 그녀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서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천천히. 표정은 평온합니다. 참고만 살았던 인생에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